정오 종합뉴스. (11월 26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 연결식이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4대 종교인들은 어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사퇴와 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불법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지역 천주교 사제단과 신도들이 백남기 농민쾌유 등을 기원하며 9일 동안 단식 기도회를 엽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 연결식이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됩니다. 연결식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각각 조사와 추도사를 맡고 4대 종교의식과 헌화, 분향, 조총 발사 등이 이어집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운구 행렬은 서울 상도동 사저와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거쳐 안장식이 열리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합니다. 안장식은 서울현충원에서 유족과 조문객, 정부 대표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70분 동안 헌화와 분향, 하관, 예배, 허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회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세비 인상분 2%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습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세비를 올리려 했지만 국회 파행 등에 따른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무산됐습니다. 남과 북이 오늘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엽니다. 양측은 이번 실무 접촉에서 8.25 합의의 핵심 사항인 당국회담의 의제와 회담 대표의 급,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합니다. 남북이 이번 실무 접촉에서 당국회담에 합의하면 다음 달 서울 또는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천주교 사제단과 신도들이 백남기 농민쾌유 등을 기원하며 9일 동안 단식 기도회를 엽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오후 5.18 기념성당에서 미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9일 동안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쾌유, 국가폭력 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단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날 미사에서 사제단과 신도들은 기도회를 시작하며 라는 유인물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의 출발은 현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권기였다면서 정부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앞세워 과거 독재 정부가 그러하듯 국민을 폭도로 호도하며 소통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에도 안전 분야에 14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1회 안전산업 박람회 개막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안전산업이 새로운 창조 융합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첨단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엄수되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중재에 나서기 위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게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 되도록 대화를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준법의 문제는 화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천주교 정의구영사재단, 전국목자회 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소속 4대 종교인들은 어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사퇴와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제의 현장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조계사에서 정당하게 행하고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성당이든 교회든 마음대로 짓밟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국회의원이 감히 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분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하시는 걸까? 어떤 부처님이나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존재를 믿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만인의 지탄을 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를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과거에도 야당 의원과의 논쟁 과정에서 너희 조국인 북한으로 가라는 등 비이성적인 종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으며 지난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극단적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에 접속한 사진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한 국가의 인권 현안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권 여당의 인권위원장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새누리당 인권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김진태 의원의 행동에 대해 소속 의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종교를 가진 국민 모두의 권리를 침해한 보다 엄중한 사태로 간주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징계를 받은 상지대 교양학부 정대화 교수가 정 교수 지위를 인정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가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기간이 끝나 정 씨는 이미 정 교수 지위를 회복했다며 학교 측은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 특은 정 교수가 언론 등을 통해 사학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김 총장과 아들의 학교 복귀를 주도적으로 비판하자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파면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단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식 검사와 서울경찰청 구은수청장 등을 상대로 당시 발견된 해머 2개에 대한 압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해머들이 영장에 기재된 집회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사진 보도를 유도해 민주노총을 불법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해머를 압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불법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폭스바겐 경유차 6대 차종 7개를 검사한 결과 티구안에 대해서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제타, 비틀, A3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불법 조작을 최종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환경부는 불법 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에 대해서 총 141억 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 코리아에 부과하고 12만 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손상과 수전증 등 후유증을 앓아 뇌병변장애 3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인재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15 세계 인재 보고서를 보면 인재 확보 능력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1개 나라 가운데 종합 31위에 올랐습니다. 세부 항목 가운데 두뇌 유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가 18번째로 심각한 나라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직행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 준결승에서 개최국 카타르에 26대 30으로 졌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7일 열리는 바레인과 3, 4위전에서 이겨야 대륙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들이 벌이는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튀니지 대통령 경호원 수송버스 공격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성명을 통해서 아부 압들라흐 알투나시라는 이름의 조직원이 이번 자폭 테러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2011년 초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발원지인 튀니지에서는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과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북부, 충청 남북도에는 눈이 오겠고 전라남북도와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